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행지리를 맡은 김재혁입니다. 학교 도입부에 올라오는 영상 보셨죠? 네, 학교에는 지금 학생들은 없고 선생님들만 지금 출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도 교실에 와서 녹화를 하고 있는데 목소리가 엄청 울리네요. 자, 여행지리는 이제 4시간째 접어들었는데요. 처음에 1차시, 2차시는 그 한국지리에서 이제 화산지형하고 카스트 지형에 해당하는 EBS 영상 분량을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3차시에서는 구글어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4차시 지난 시간에 다 살펴보지 못했던 구글어스의 좀 심화된 기능들 살펴보고요. 오늘은 구글어스 내용 살펴보고 그리고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에는 다시 지형학습 시간으로 한반도의 지체구조, 산지 지형에 대한 거 또 강의 영상 EBS 연계해서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보셔야 할 과제도 많고 그 다음에 보셔야 할 영상도 많고 숙제도 많고 굉장히 바쁜 나날 보내고 있을 줄로 압니다. 네, 밖에 나갈 수는 없더라도 집에서 해야 할 일이 되게 많을 줄 아는데요. 과제 제출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시간에 늦지 않게 잘 봐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EBS 온라인 클래스가 알다시피 접속 불량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학생뿐만 아니라 선생님, 학부모님들, 교육계와 관련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들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그 지금과 같은 위기라 해서 접속도 안 돼, 집어쳐 뭐 그러지 마시고 밀리지 않게 그때그때 이제 사람들 접속하는 시간 피해서 못 본 영상들 보시고 꼭 출석 체크해 주세요.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온라인 대학 이후에 등교 개학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 학생들 출석과 관련된 문제, 확인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리미리 영상 같은 거 또는 보셔야 될 일정, 제출해야 될 과제 잘 이제 그 자기 스케줄 관리 하셔가지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여러분들 도움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여행지리는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크게 부담드리지 않도록 할게요. 여행지리보다도 일단 국영수 과학 3학년 1학기 내신 집중하시고 특히 출결 관리, 그 다음에 이 원격학습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이제 그 1차 지필, 2차 지필, 지필고사에도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바뀌었거든요. 물론 여행지리는 1차 지필 평가가 없지만 그래서 여행지리도 그렇고 여행지리보다도 다른 과목들, 특히 주요 교과들 신경 많이 쓰셔서 2학기 때 이제 수시 원서 접수하실 때 그때 후회하지 않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3차시 분량 구글어스 내용은 교실에서 녹화하는 걸로 진행을 할게요.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글어스 화면을 켰는데요. 지난번하고 다른 거는 이 옆에 화면이 이게 안 보였잖아요. 요거는 이렇게 껐다가 켰다가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되니까 화면을 이렇게 폭넓게 보고 녹화를 진행할게요. 먼저 일단 선생님은 기본 세팅이 이 지형에 체크가 돼 있고 국경 및 라벨에 체크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저기 제목 없는 아이콘이라고 표시한 거는 일단 지울게요. 요거요. 요거를 이렇게 빼놓겠습니다. 이전에 그 수업 촬영할 때 만들어 놨었던 그 메뉴인 것 같아요. 여기 대학교가 이렇게 있는 경우는요, 작년 여러분들 선배들이 수업 시간에 하도 이 대학교 보여달라 그래서 이렇게 링크 등록을 해놨던 겁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 많이 가는 그런 가까운 지역에 있는 대학교들. 어쨌든 국경 및 라벨 체크하고 지형에 체크되어 있고요. 자세히에는 네모가 표시되어 있는데 요것도 일단 이렇게 꺼놓고 이런 기본 세팅에서 시작을 할게요. 일단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성사진은 그 비행기나 인공위성에서 찍은 또는 이제 항공사진은 항공기에서 찍은 그런 사진인데요.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일본의 수도 도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이제 도쿄역이거든요. 도쿄역 앞을 이제 위성사진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이렇게 눕히면은
이렇게 평평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소개했던 게 이제 3D 빌딩이에요. 하늘에서 내려다본 이 위성 영상은 측면부를 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3D 빌딩을 체크해 주시면은 자, 이렇게 뭐가 톡톡톡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미리 해놓은 거 아니고요. 여기 교실 인터넷선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딩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빌딩들이 올라오면서 지금 건물도 보이고요. 요 도쿄역 건물도 올라올 겁니다. 올라왔네요. 그리고 처음에 로딩할 때는 알다시피 이제 해상도가 저해상도로 로딩이 되다가 점점점 이렇게 선명해지는 그런 원리입니다. 사실 이게 정말 대단한 게 이 측면부를 볼 수 없다는 그 항공사진, 위성사진의 단점을 보완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세요. 자, 도쿄역 주변의 건물들이 이렇게 지금 다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일본 일왕이 산다고 하는 그 일왕의 집이 여기 이렇게 보입니다. 자, 컴퓨터 뭐 그래픽 카드가 좋은 경우에는 이 나무들이라든지 지형 렌더링이 좀 더 자세히 될 건데요. 지금 선생님은 학교 노트북이기 때문에 그다지 선명하거나 자세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뭐 빌딩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사실 그래픽카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일본 도쿄나 또는 도쿄도죠. 우리말로 경기도 수도권 이 지역의 모든 건물을 다 이렇게 렌더링을 했기 때문에 컴퓨터가 굉장히 느려지고 렉이 많이 걸리고 그런 일이 발생해요. 자, 신주쿠라고 하는 동네는 도쿄 그 시내에서도 이제 신시가지입니다. 여기에 이제 도쿄도청 건물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별표되어 있는 게 도쿄도청입니다. 왜냐면 지도에서 무슨 시, 무슨 특별시, 무슨 군 할 때는 군청이나 도청 건물을 기준으로 좌표를 표시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게 도쿄도청의 건물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색깔이 변하는데 해당되는 정보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컴퓨터가 엄청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아서 대충 이렇게만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해상도까지 그 로딩이 되는지 한번 기다려 볼까요? 요거 지금 측면부 데이터가 로딩이 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로딩이 됐네요. 실제로는 이 지역에 가보지 않고서도 이 지역의 가시거리라든지 아니면 차폐 지역, 그러니까 빌딩에 가려서 그 뒤에 있는 게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뭐 여러 가지 등등을 시뮬레이션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신주쿠 지역 봤고요. 그 다음에 신주쿠에서 가까운 한국 사람들 많이 사는 코리아타운 도쿄의 시노쿠보가 여기 어디인 것 같은데 그거 말고 후지산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국경 표시 요거를 제가 잠깐 끌게요. 화면을 깨끗하게 보기 위해서. 자, 이렇게 가면은 요 도쿄 바로 옆에 뭔가 이 화산이 하나 있는데 요게 바로 후지산입니다. 자, 해발고도는 대략 한 3,800? 거의 뭐 4,000m급 좀 못 미치는 그런 산이고요. 이렇게 눕혀보면은 굉장히 뾰족한 형태의 종상화산인 걸 알 수 있어요. 1, 2강에 선생님이 그 화산하고 카르스트 지형 EBS 연계로 보여드렸잖아요. 그리고 지구과 원에서도 배운 학생들 알 거예요. 유동성이 작고 그 다음에 점성이 큰 용암이 분출을 해서 용암이 멀리까지 흘러가지 못한 상태에서 식게 되니까 굉장히 이렇게 뾰족한 형태의 종상화산이 형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은 여기 선생님 이쪽 여기입니다. 지금 제 손가락이 가리고 있는 지점인데 이 지점에 마우스를 올려놓은 지점의 해발고도가 이렇게 표시돼요. 그래서 이거는 디지털 엘리베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원리인데 인공위성에서 전파를 발사해서 지표면에 맞아서 다시 돌아오는 시간을 계산하는 걸 바탕으로 지표면의 해발고도 높낮이를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심화학습으로 들어가면은 해발고도 0m의 기준점을 어디로 두냐에 따라서 이제 뭐 측지계라든지 좌표계 그런 것까지 공부를 하셔야 하지만 거기까지 뭐 우리가 전공을 하지 않은 이상 알 필요는 없고요. 구글어스에서 이렇게 마우스 갖다 대면은 고도가 여기에 표시되는구나 그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진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사실은 이게 선생님 후지산 진짜 뾰족하네요. 한라산은 저렇게 안 뾰족하잖아요. 한라산은 현무암질 용암이 분출한 순상화산이니까 저렇게까지 뾰족하진 않죠. 제주도의 한라산입니다. 자, 훨씬 완만하죠. 근데 지금 보시는 이 지형 화면은요, 사실은 실제로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도구의 옵션에 여기 보세요.
고도 배율 설정, 3D 빌딩과 나무의 크기 설정을 3배로 해놨어요. 정상적인 상황은 1이 돼야 됩니다. 자, 이게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는 한라산의 모습이에요. 한라산 정상부 백록담이 1950m인데 사실 이렇게 보면은 별로 안 높아 보이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땅 위에 서서 정면을 바라볼 때는 고개를 이렇게 높이 들면은 90도 각도의 하늘을 볼 수가 있는 거고, 정면은 바로 수평면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인간이 볼 수 있는 가시 범위는 사실 여기서부터 이 머리 위에까지 이 부분을 다 커버할 수 있어요. 물론 뒤로 돌면은 그 뒷부분도 시야에 들어오는 거고. 하지만 컴퓨터 화면은 볼 수 있는 각도가 굉장히 작아요. 지금 선생님 시선으로 치면은 뭐 한 요 정도밖에 안 되는 화면에 지형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수평 고도와 수직 고도의 비율을 똑같이 하면은 별로 한라산? 그래? 되게 낮아 보이는데 이런 효과가 나타나요. 일종의 착시 현상까지는 아니지만 그 시야 범위가 좁다 보니까 나타나는 그래요. 착시 현상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보통 구글어스에서는요, 이렇게 수평과 수직 거리 비율을 이렇게 바꿔줘요. 그래서 3배. 자, 한라산이 1950m인데 1950m 높이 보이는 거를 수평거리에 비해서 3배 강조해서 보여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형학습을 위해서는 이렇게 컴퓨터로 볼 때는 고도를 강조해서 봐야 합니다. 몰라요? 자, 평택은 산이 없기로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평택은 산이 없어요. 말 그대로. 이렇게 눕혀도 요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소사벌 지역 여기 가봐요? 없어요. 평야예요. 평야. 이거를 이 컴퓨터 화면에서 보는데 고도 배열을 3배 이상 강조를 안 해주면요, 정말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가 올라오고 어디가 들어갔는지 이렇게 수평거리와 수직 그 고도를 3배 강조해서 표시하면 어디가 좀 산이구나 이렇게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 지역성이라고 하는데요. 여행지리 나중에 수업할 때 자세히 얘기해 드릴게요. 선생님이 그 평택기계공고에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평택기계공고는 알다시피 마이스토그라 전국 단위 모집이잖아요. 학생들이 평택에 있는 학생들이 한 절반이라면은 뭐 강원도, 그 다음에 뭐 부산, 경상북도, 경상남도, 뭐 충남, 충북, 전국에서 아이들이 다 와요. 그 중에서 가장 기억나는 게 이제 강원도에서 온 친구가 하나 기억나는데, 처음 17살 돼서 이제 평택에 처음 왔대요. 처음 왔는데 산이 없어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평생 17년 동안을 강원도 이런 동네에서 살다가 평택에 오니까 그리고 또 하나 안성천을 보고 그 강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평야를 흐르는 건지 몰랐다고 그런 얘기 하던 게 가장 기억에 나네요. 보통 이제 3월 달에 처음 입학해가지고 자기 살던 동네 선생님이 발표시키고 그래서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런 거 보면은 참 지역성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그 다른 지역성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가 일상을 벗어나 여행을 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해발고도와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건물의 측면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이게 해발고도가 측정이 되면 수심도 측정이 되나요? 되죠. 볼게요. 자, 지금 제가 확대하는 지역은 울릉도입니다. 울릉도를 이렇게 높여놓으면은 울릉도의 제일 높은 성인봉. 이게 몇 미터쯤 되려나? 이게 제 화면으로 가려서 지금 안 보이는데, 해발고도가 여기 이렇게 보이고요. 여기도 해발고도가 보이고요. 자, 수심도, 해발고도를 보기 전에 수평 수직 거리 배열을 하나로 합시다. 자, 울릉도의 성인봉의 해발고도 보이나요? 제 화면이 가려져서 지금 세팅을 잘못했네. 여기에 보이고요. 수심도 마우스를 바다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은 마이너스 1200, 1300, 마이너스 2000m 이게 보입니다. 바다도 마찬가지예요. 그 디지털 엘리베이션 모델로 수심을 다 기록해 놨습니다. 볼게요. 여기는 동해바다는 깊은 곳은만 한 3000m급 바다잖아요. 태평양 쪽으로 나가면은 지금 이쪽 아래편에 6000m 정도 된다고 이 숫자가 여기에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동네는 그 괌 근처에 있는 필리핀의 그 마리아나 해구거든요. 여기 마리아나 해구 이런 데 가면요. 8000m, 9000m, 뭐 10000m 뭐 이렇게 여기 한번 가볼까요? 여기가 수심이 9000m 정도. 그 필리핀 그 마리아나 해구의 그 무슨 바티아즈 해연인가요? 거기가 11,000m 정도 되잖아요. 한번 가볼게요. 바다 밑으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툭
하고 빠져서 들어가 볼게요. 네, 바다 밑에 해저 지형이 이렇게 보이죠. 여기가 9,000m급 되는 수심이네요. 해구죠, 해구. 그 지구과학 시간에 판 구조론 배울 때 나오는 해구. 자, 그래서 디지털 엘리베이션 모델하고요. 그 다음에 3D 빌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해발고도 데이터, 수심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는 뭐냐면은 단면도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우리나라를 평택을 지나가는 선으로 해서 이렇게 강원도까지 잘라 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단면도 실습이라고 적어 놓고요. 이렇게 놔두면 여기 선이 하나 보이잖아요. 이 선을 바탕으로 여기서 고도 프로필을 표시하면은 이런 식으로. 자, 여기 화살표 보일 거예요. 자, 여기는 바다니까 평평하다가 드디어 자, 평택쯤 왔고요. 다시 이제 공도 지나서 안성쯤 가면 높아집니다. 그러다가 진천 분지를 지나서 충주쯤 갔어요. 충주에서 이제 좀 더 동쪽으로 갑니다. 뭐 영월, 정선, 뭐 태백해서 태백산맥 이렇게 높고요. 여기 또 이 카메라를 꺼야 되겠네요. 여기서 뚝 떨어져서 이제 동해바다로 들어가는 그런 단면도가 이렇게 고도 프로필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뭐 동고서저의 지형이다 그런 얘기 할 때 동쪽은 높고 서쪽은 낮다. 동쪽은 높고 서쪽은 낮다. 그런 것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참 좋은 세상이네요. 자, 이거는 일단 단면도 실습 예제는 지우고요. 그래서 고도와 관련된 데이터들 살펴봤는데 가장 이제 히말라야 산맥은 지난번에 보여드렸으니까 알프스로 한번 가볼까요? 자, 지금 여기가 이제 영국이고요. 프랑스,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이탈리아입니다. 여기 알프스 산맥 인근 이렇게 확대해서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요 산과 산 사이에 있는 요 동네 스위스의 작은 도시인 것 같아요. 기찻길도 보이고 고속도로도 보이고 마을들도 보이는데 여기를 이렇게 눕혀 볼게요. 그러면은 산과 산 사이에 이렇게 움푹 들어간 지점에 도시가 하나, 마을이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도 단면도 마찬가지 원리로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자를게요. 그러면 제목 없는 경로라고 그냥 저장할게요. 여기서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해발고도를 볼 수 있습니다. 2700m. 아까 마을이 있던 지역은 여기에 해당하겠네요.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네, 다음으로 이제 그 스트리트 뷰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엔 어디로 가볼까요? 뉴욕으로 한번 가볼까요? 뉴욕으로 가겠습니다. 아, 지명이 표시 안 돼 있어서 여러분들 답답하실 수 있겠네요. 네, 선생님은 많이 했으니까 금방 가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이것도 켜놓을게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뉴욕이고요. 뉴욕의 맨하탄 섬이 이쪽에 보일 겁니다. 이 리버티 아일랜드라고 되어 있는데 자유의 신상이 있을 겁니다. 보이죠? 네, 자유의 신상이 이렇게 보이네요. 그러면은 이제 맨하탄이 뉴욕의 중심지 맨하탄이 여긴데요. 자, 월스트리트 국제금융의 중심지 빌딩들 이제 조금씩 자세하게 로딩이 될 것 같고요. 그 3D 건물로 건물 측면부도 확인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 그러면은 스트리트 뷰 기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스트리트 뷰를 시작하려면 드래그 하세요라고 나왔는데 이거를 꾹 누르고 있으면요. 이렇게 움직이고 화면에 갑자기 하늘색으로 된 선들이 나타나요. 이게 뭐냐면은 이 하늘색으로 표시된 데는 스트리트 뷰 데이터가 있다 그런 뜻이죠. 우리나라도 다음 지도나 아니면 네이버 지도에 로드뷰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하고 같은 기능입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통해서 또는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다음 코너, 다음 코너, 다음 코너 이런 식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 360도 전방위 카메라를 단 자동차나 아니면은 뭐 킥보드 같은 게 골목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사진 데이터를 이렇게 촬영하는 그런 원리에 해당합니다. 당연히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지나가다 찍힐 수도 있으니까 얼굴이라든지 차량 번호판은 이렇게 가리고요. 알다시피 구글은 미국 회사니까 이 스트리트 뷰 데이터가 구글에서는 엄청 자세하게 돼 있죠. 뉴욕뿐만 아니라 뭐 도쿄, 그 다음에 뭐 런던, 그 다음에 파리, 그 외에 시골,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미국이 그 인구 밀집 지역이 아닌 동네까지도 이 스트리트 뷰 데이터를 엄청 많이
구비해놨어요. 사우스 다코다주의 옥수수 농장입니다. 저도 어딘지 몰라요. 여기가 콘벨트라 그래서 옥수수 많이 재배하니까. 사우스 다코다주의 시골길. 자, 8시간, 9시간을 달려도 와 진짜 옥수수네요. 네, 8시간, 9시간을 달려도 옥수수만 볼 수 있다는. 자, 추월했고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선생님, 우리나라는 스트리트뷰 데이터 잘 돼 있나요? 안타깝지만 미국만큼 그 방대화되고 체계화된 데이터는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 인천, 경기의 일부분 지역만 지금 구글에서 스트리트뷰 데이터 서비스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이 구글보다 더 자세한, 우리나라만큼은 다음지도나 로드뷰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어디를 가볼까요? 롯데월드?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 롯데월드 볼까요? 롯데월드 지붕에 롯데월드라고 친절하게 써줬죠. 자, 여기에 한번 데이터가 있네요. 자, 롯데월드 앞입니다. 보이죠? 롯데월드 건물이고요. 자, 이충고등학교 스트리트뷰 데이터 돼 있을까요? 자, 이충고등학교 데이터가 아직 평택까지는 이 구글에서 스트리트뷰 데이터 서비스를 실시하지는 않나 봅니다. 어디까지 할까 그러면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게 수원이나 아니면은 경기도 일부 이 지역만. 그러네. 자, 오산까지 지금 데이터가 구비가 되어 있고 평택 이남으로는 데이터가 구비되지 않은 모양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놔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 위성사진, 원격탐사 위성사진, 항공사진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시기별로 사진을 찍을 수가 있다, 그런 장점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상단에서 이 시계 모양을 이렇게 클릭하면 과거 이미지를 표시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2020년 몇 월 며칠 날짜가 나오고요. 2018년 16년 12월 2일에 촬영한 위성사진. 우리 학교에 여기 뭔가 보석처럼 반짝반짝 하잖아요. 이거 분명히 그 우리 정문 여기로 들어왔을 때 그 태양광 그 지별판 알아요? 그 가로등 위에 있는 거? 그게 햇빛에 반사된 것 같아요. 더 감아봅시다. 2015년 7월 11일. 구름이 많이 껴서 확인이 어렵네요. 2014년 5월 9일. 자, 2012년 8월 31일. 더 감아볼게요. 자, 2009년 10월 1일. 왠지 이쪽 요 편의점 있는 쪽 동네에 그 원룸 단지 집이 많이 없네요. 더 감을게요. 2008년 4월 21일. 와, 학교도 없죠. 자, 2005년 1월 28일. 우리 학교 있는 자리에 아무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공사장 도로가 있네요. 자, 더 감아볼게요. 2003년 10월 15일. 자, 논밭입니다. 우리 학교. 여기가 우리 학교 지금 정문 자리인데요. 2003년 10월 5일 기준으로는 아무것도 없네요. 그냥. 여기 그래. 우리 학교 앞에 여기 그 이충문고랑 여기도 다 아무것도 없네. 송탄고등학교는 이때 있었네요. 2003년 당시에. 그래서 이렇게 현재의 모습과 과거의 모습을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2003년 이전 거 자료는 확인할 수가 없나요? 그러는데 2003년 이전의 위성사진 보고 싶은 사람들은 등교 계약하고 저 찾아오세요. 제가 1948년 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시기별 인공위성 사진이나 항공사진을 그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가지고 있는데 알다시피 이건 구글어 쓰는 미국 회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공해 줄 수는 없고 우리나라 국토지리정보원 지금 예전 항공사진과 위성사진 데이터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알다시피 이 지도라는 게 좀 민감한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 그렇게 편리하게 쉽게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연구 목적으로 이제 몇 개 볼 수 있게끔 접근을 했는데요. 이 국토지리정보원도 최근에는 정보공개 방침에 따라 회원가입을 하고 승인을 받으면은 과거 위성사진이나 지도도 일반인들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다시 우리 학교 끄고 옛날 위성사진 여기서 잠깐 끄고 구글어스가 선생님 기억에 2004년 한 여름쯤부터 그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그 뒤로 지금 벌써 15년, 16년 가까이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 이전부터 있었던 사진까지 모아서 방대한 양의 지리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잠깐 저기 시계 봤어요, 지금. 그러면요, 이 구글어스의 기능 중에 그랜드 캐년을 잠깐 가보고, 그 비행 시뮬레이터 기능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실습 시간까지 포함해서, 이 원격 수업 강의를 계산해야 되니까. 자, 여기 미국의 그 그랜드 캐년 지역인데요. 그랜드 캐년 빌리지 보이고, 여기 이제 콜로라도 강입니다. 보시면은 이 수평 지층에 이 중생대 때 이제 그 바다 밑에 있었던 지층이 판이 충돌하면서 로키 산맥이 융기하면서 태평양판이 그 북미판 밑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이제 융기한 땅인데요. 수평 융기한 그 대지 위에 지금 콜로라도 강이 흐르면서 이렇게 수평 지층을 어마어마하게 깎아놨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그랜드 캐년이죠. 확대해서 보이는 데는 이제 콜로라도 강이고요. 여기하고 지금 이 수평 지층하고의 고도차는 대략 한 높으면 1000m, 낮아도 한 800m 이상, 심한 데는 1500m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자, 시뮬레이터 기능은 뭐냐면은 컨트롤 알트 A를 누르면은 이렇게 비행기를 선택할 수 있고요. 현재 위치에서 마우스로 컨트롤을 해서 이렇게 비행을 할 수 있는, 게임하는 거 아니에요. 시뮬레이터입니다. 네,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 도움말에서 매뉴얼을 보시면은 뭐 플랩이라든지 아니면 기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거 관심 있는 사람들 아니면은 뭐 모르는 용어들이 많아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화면 정면에 보이는 마이너스 35는 비행기의 기수, 각도에 해당하고요. 지금 내려가고 있죠. 왼쪽에 보이는 거는 이제 속도에 해당해요. 단위는 노트로 추정이 됩니다. 노트가 맞네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이제 고도에 해당하죠. 고도. 그래서 이 콜로라도 강 사이에 그랜드 캐년 계곡을 제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걸로 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나가서 구경을 해보도록 하죠. 왜 우리 그 FPS 게임 중에 워로기어였나요? 그런 거 보면 이런 저기 많잖아요. 미션 같은 거. 근데 사실 그 DEM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건물 측면부 데이터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물론 이걸로 하지는 않아요. 이걸로는 그냥 그 가시거리 분석이나 비행 분석 그냥 보여주기만 할 뿐이지, 진짜는 이제 뭐 각종 시뮬레이터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 정도 기능을 제공한다는 것도 제 생각에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비행 시뮬레이터를 그냥 추락시키는 걸로, 뭔가 막 펑 터지고 그런 게임 같은 효과는 없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만 나와요. 이 외에 오버레이 기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폴리곤을 사용해 가지고 뭐 각종 지역 분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 주소 데이터를 한꺼번에 집어넣어 가지고 지오 코딩, 그러니까 지도 위에 집 주소 매핑을 뭐 수천 개 수만 개를 간단하게 한다든지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런 거는 다음 시간으로 미루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구글어스가 그럼 미국 회사라고 지금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게 없느냐? 그렇지는 않죠. 우리나라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익스플로러나 뭐 크롬을 일단 열고요. 여기에 vworld라고 치겠습니다. 그러면은 공간 오픈 플랫폼 지도라는 게 나오는데, 이 vworld를 누르면은 여러분들은 처음 누르게 되면은 아마 뭐 이것저것 뭐 액티브X 없어졌나? 뭐 여러가지 설치하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뜰 거예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미리 설치를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선생님 구글어스랑 똑같아요. 근데 웹 기반이에요. 구글어스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설치를 한 거고, 요거는 지금 웹 브라우저 상에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F11로 제가 화면 키우고요. 여기 측면부도 보여드릴게요. 비슷하죠, 구글어스랑. 근데 대신에 다른 나라 지역은 구글어스보다 자세히 못 봐도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지역은 구글어스보다 위성사진의 해상도가 더 높아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니까. 단점이 있다면 군사시설이나 중요 지형 지물, 뭐 통신시설, 뭐 수도시설, 그러니까 국가의 타격, 어디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타격을 당하면 위험해질 수, 발전소라든지 이런 거는 공개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충고등학교만 한번 볼게요. 와, 지금 녹화도 하고 있고 구글어스도 돌리고 V월드도 돌리는데 이 좋지 않은 학교 컴퓨터가 잘 버텨주네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컴퓨터에서 훨씬 잘 되겠네요. 아 참, 그리고 그 구글어스는 안타깝지만 안드로이드나 아이폰, 휴대폰에서는 안 돼요. 보안 문제 때문에요. 제가 알기로는 갤럭시 S5 버전 이후부터, 그러니까 기기상으로 녹슨가 하는 그 보안 때문에 예전 구형 핸드폰에는, 휴대폰에는 이제 구글어스가 되는데 그 APK 파일 다운받으면 지금은 안 됩니다. 네, 프록시 써도 안 돼요. 프록시 써서 뭐 미국으로 돌리고 그래도 안 되고요. 네, 그래서 저는 구글어스는 이제 주로 컴퓨터에서 많이 하고요. 휴대폰에서는 선생님도 그냥 다음지도나 네이버지도 많이 써요. 광고하는 건 아니에요. 자, 어때요? 아까 그 구글어스보다 훨씬 낫죠, 이게. 자, 요렇게 이충동이 보이고요. 여기서 시설 명칭을 지울게요. 행정경계도 지우고 화면 깔끔하게 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충고등학교 글자까지, 벽면에 있는 글자까지 보일 정도로 이렇게 자세히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자주 가는 송탄 출장소 방향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 이충동 상가가 여기 이렇게 보이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걸어가면은, 자, 이제 톡톡톡톡 이렇게 건물이 올라오고 있죠. 자, 송탄 출장소 본관 건물 올라오겠죠. 미리 그 건물 데이터가 뭐 쿠키에 저장되고 그런 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교실 인터넷선으로 실시간 로딩되는 거 보니까. 그리고 여기 출장소 앞에 건물들. 아, 물론 이런 단점은 있어요. 아무래도 국토지리정보원이나 우리나라 국토교통부가 그 구글만큼 자주 데이터를 업로드 해주거나 새로 생긴 건물을 바꿔주거나 이러지는 못할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우리나라만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어스보다 자세하니까 우리나라 지역을 보실 때는 이 V월드를 보는 것도 좋아요. 여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스타벅스 매장 드라이브인 새로 생겼잖아요. 그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여기죠, 여기 스타벅스 매장 생긴 데가. 자, 그리고 송탄 출장소 앞에 여기 보이고요. 자, 그럼 선생님이 아까 말한 대로, 선생님 그러면 여기에 뜬금없이 이렇게 숲이 있는데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게 어디냐면은 이게 이제 K55 미군기지입니다. 그래서 요건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리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그 부대 앞에 미스진 미스리 햄버거 있는 가게, 그게 여기고요. 요 앞에 미군 부대 정문이 있는데 보세요. 마치 자동차가 하나 숲으로 들어가는 모습인데 누가 봐도 여기서부터는 아, 뭔가 감추고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확 들게끔 만들고 있죠. 이렇게. 자, 이런 군사시설을 보여드릴 수 없고요. 발전소도 마찬가지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선생님은 그 우리나라 그 관련된 부분은 이 V월드를 주로 수업 시간에 많이 이용하고요. 그리고 해외에는 구글어스를 이용하는데 아무래도 한국지리 하는 친구들은 저 앞반 친구들이고 우리 뒷반 친구들 7에서 10반 친구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구글어스로 주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구글어스 소개 제가 2차씩 찍었고 이 다음에는 이제 우리나라 한반도의 지체 구조 EBS 강의 연계해 드릴 테니까 그 강의도 잘 봐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여행지리도 선생님하고 같이 하는 시간 중요하긴 하지만 여러분들 3학년 1학기에는 주요 교과, 국영수과 놓치지 마시고 출결관리부터 해서 내신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길게 보셔야 돼요. 이 코로나는 지금 뭐 2020년 내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원격 수업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위기를 어떻게 보면 기회로 생각을 하시고 아침 일찍 일어나시고 좀 규칙적인 생활 그렇게 하세요. 네. 아무튼 고맙습니다. 이번 시간 이걸로 마칠게요. 안녕.